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꿀팁을 알려드리는 차겜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 신호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빨간불, 녹색불은 잘 지키시겠죠. 하지만 신호등이 아닌 신호등 옆에 표기된 비보호 좌회전 또는 유턴 표시를 정확히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지껏 뒷차가 빵빵거리는데 잘 몰라서 눈치 보며 가도 될지 가면 안 될지 헷갈리신 적 있지 않나요? 이런 표기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운전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교통 표시 또한 엄연한 신호를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몰랐던 실수를 했던 이를 어길 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벌금 및 벌점은 당연하고 교통사고 전과로도 남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상식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운전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장감 있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도로로 나가 보겠습니다. 유형별로 비보호구역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비보호 표시 아래 아무런 글자가 없는 유형입니다. 이럴 때는 맞은편 도로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파란불 때 들어가야 되는지 빨간불 때 들어가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비보호는 무조건 녹색불에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전국에 빨간불에 좌회전 가능한 구역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만 서울의 일부 특정 도로에 한해서 몇 군데 있다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녹색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보하고 좌회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비보호 좌회전은 왜 반드시 녹색불에만 해야 되냐면 내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왼쪽이나 오른쪽 신호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가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간불에 들어가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에는 절대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빨간불일 때 진입해서 들어갔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12대 중과실의 신호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상대방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색불에만 잘 진입해도 과실 유무만 잘 따지면 되는데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은 잘못 진입했다가는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절대로 빨간불에는 뒷차가 빵빵거리든지 다른 차가 먼저 가든지 놔두시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형에 왔는데요. 여기는 비보호 밑에 신호 겸용이라 되어 있죠. 신호등이 4개 있습니다. 신호등은 4발이고 좌회전, 직자가 동시에 들어왔다가 직진으로 바뀌는 신호인데 이때 빨간불인데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왼쪽에 지금 삼거리니까 차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좌회전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좌회전이 꺼졌는데도 직진 신호 살아있을 때 맞은편에 차가 없다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유형의 도로입니다. 자, 여기 좌회전 신호를 보시면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진 신호인데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면 되겠죠?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글자를 적어두면 운전자도 편하고 좋을 텐데 여지껏 저런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직진 신호에 들어가야 되는지 빨간불에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몰랐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사고 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도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 왔는데요.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으니까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기 보행자 신호.
보행자 신호가 이제 녹색불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녹색불이라서 건너편에 차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돌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거예요. 맞은편 차는 잘 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도로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호도 보고 맞은편 차도 보고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3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호등 개수가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어요. 지금 이 신호는 4개짜리 신호입니다. 맞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신호 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도 가능하고 좌회전도 따로 켜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파란불이기 때문에 가도 되는데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죠. 저기 멀리서 오는데 거리가 한 50m 될 거예요. 50m 거리면 위험해요, 사실. 맞은편 차 속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행자 신호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보행자 신호 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진입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내 차 기준으로 아주 멀리서 내가 들어가도 아무도 놀라지 않겠다, 그 정도 기준이 있을 때 좌회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호 겸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4개짜리 신호등이 많습니다. 4개짜리라서 좌회전도 포함하고 있고 직진 신호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차가 다 지나가고 이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저기 멀리 차가 있죠. 보행자 빨간불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면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안전한 것도 안전한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위법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빨간불인데 차가 아무도 없어, 아니면 저기 멀리 차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 왼쪽에서 차가 날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부딪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녹색불에 진입한다. 자, 이번에는 비보호인데 신호등이 3개밖에 없죠. 자, 보시면 이렇게 비보호 표지판은 있고 밑에 글자가 없어요. 근데 신호등이 3개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녹색 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횡단보도 신호까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3 체크, 신호 보고 맞은편 차 보고 보행자 신호까지 건너는 사람 없는지 보고 들어가야 되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차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차가 없을 때, 지금도 저기 가까운 곳에서 계속 차가 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도 안 되겠네. 저기 레이 들어오죠? 레이 보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 보내고 들어갑니다. 저기 멀리 차가 오고 있지만 내가 이미 멀리서부터 깜빡이 켜고 천천히 들어가도 충분히 좌회전이 되죠. 네, 이렇게 신호 3개든 4개든 조금 다른 차이일 뿐이지만 무조건 녹색 신호에 안전이 확보됐을 때, 맞은편 차량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 걸 안전이 확보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비보호가 처음 생겼을 때는 무조건 비보호 차량이 100% 가시됐어요. 사고 나면 신호를 잘 지키든 말든 관계없이 비보호차는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거의 100대 0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100대 0을 받을 수가 잘 없어요.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겠죠. 직진차도 좌회전하는 차도. 대신에 내가 신호 위반을 한다면, 아까처럼 빨간불에 비보호 진행한다면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제가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빨간불에 들어간 사람이.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좀 특별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감응 신호라고 있습니다. 감응 신호 좌회전. 여기는 차량 통행이 아주 한적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센서가 있습니다. 또는 앞에 전방에 카메라 보이시나요? 이런 카메라. 네, 이런 다양한 수단으로다가 차를 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차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이 인지가 되면 일정 시간 뒤에 좌회전 신호를 열어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응 신호가 보인다면 정지선 앞에까지 다가가서 이렇게 기다려주면, 정지선 넘지 말고 정지선 앞에까지 가서 차를 대고 기다리셔야 좌회전 신호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감응 신호가 만약에 보인다면 정지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응 신호를 발견했는데 신호를 받고 싶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정지선 가까이 밑에 있는 바닥에 센서를 밟아주든지 아니면 앞에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도록 카메라 앞에 가까이 서든지 해야 차가 왔네, 신호 열어줘야겠다 하고 열어주는 신호가 감응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비보호만큼 헷갈리고 사고도 많은 유턴구역 유형별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유턴을 하는 요령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내가 위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피해자가 바뀌는, 내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턴은 방법에 잘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무심코 막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따져보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부터 설명드리고 몇 가지 유형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인데요. 지금 여기 유턴 구역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좌회전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시, 지금 좌회전 불 들어왔고 유턴 구역 앞에 서 있는데 유턴하면 되겠죠? 자, 유턴 자, 이렇게 되면 하면 안 돼요, 사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고 좌회전 시 유턴 가능이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차가 안 와요. 신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 내가 그냥 무심코 돌리잖아요. 이때 사고가 난다? 그러면 신호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자, 유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지금 보시면 내가 유턴 구역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하단에 보면 내가 지금 이대로 돌려버리면, 핸들을 감아 돌려버리면 중앙선을 밟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 또 유턴 방법 위반, 이런 걸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턴을 할 때는 이렇게 흰선, 흰색 점선을 내가 네 바퀴가 다 흰색 점선을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와서 유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저렇게 차가 날라온단 말이죠. 저런 건 조심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좌회전 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앞차가 유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차를 먼저 보내고 내가 도는 게 안전합니다. 동시에 돌 때가 있어요. 가끔씩 급해가지고. 그러면 둘이 엉키는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럴 때는 과실 비율 따져야 되고 사고 나면 또 막 피곤해지니까 그냥 보내고 10초만 기다리면 되니까 보내고 뒤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니까요. 이렇게 유턴이 되게 유혹적인 신호가 많아요. 내가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도 충분히 사고 안 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면 신호 위반이야 사실. 그거 모르고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유턴 유형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턴 유형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유턴 구역 앞에 섰습니다. 내가 흰색 점선을 밟아야 되니까 이쯤 딱 서주고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는 보행자 신호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신호가, 차들이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내 눈앞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여기가 들어와 있다면 난 지금 유턴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유턴 하는데 지금 보면 우회전해서 합류하는 차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계속 차가 들어오죠. 우회전하는 차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회전하는 차하고 많이 말리거든요. 유턴하는 동시에 우회전차 많이 말립니다. 자, 다음 사례 도착했습니다. 다음은 좌회전 신호 시, 그리고 밑에 또 뭐라 적혀져 있죠? 보행자 신호 시, 두 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거나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다면 제가 유턴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게 좌회전으로 바뀌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신호,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돌아도 된다. 막혀있으니까 난 돌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기다렸다가 유턴해 보겠습니다. 자, 제 뒤에 차는 지금 불법으로 유턴했어요. 중앙선 밟고 맞은편 차도 오는데 녹색불에 유턴했어요. 저거 신고하면 걸립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자, 지금 좌회전 들어왔죠? 이때 유턴하면 됩니다. 자, 이게 안전한 유턴입니다. 아까 위반한 차량은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과태료 6만원 청구됩니다. 중앙선 침범 한번 30점짜리, 그리고 신호 위반 한번 이렇게 하면 45점이잖아요.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하지 않도록 유턴, 특히 유턴할 때는 나도 모르게 중앙선 침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호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잘 없는 케이스인데요. 신호등에 녹색불, 좌회전 표시, 뭐 주황색 표시, 빨간 표시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유턴 모양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신호로 아예 표시를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표지판보다 더 주의해서 보라고 그렇게 신호등으로까지 완전 보여주는 그런 유턴 구역도 있어요. 좌회전 화살표처럼 유턴 표시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이 가능한 그런 구역도 있으니까요. 신호 잘 보고 보호만 잘 지키시고, 다음 유턴 유형은 가장 어려운 유턴 구간인데요. 바로 비보호 유턴 구역입니다. 가보시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턴 구역은 유턴 구역인데 밑에 아무런 글자가 없어요.
이런 거는 비보호 유턴 또는 상시 유턴 가능 구간이랍니다. 상시 유턴 구간은 적색 신호든 녹색 신호든 좌회전 신호든 보행자 신호든 아무 때나 관계없이 운전자가 알아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신경 쓸 게 더 많고 주변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저라면 앞에 보행자 신호가 나를 막아줄 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진 신호라면 파란불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차들이 쌩쌩 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가 빨간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맞은편 좌측이나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도 있고, 건너편 우측 차로에서는 나한테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유턴하는 길에 다른 차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내 눈앞에 횡단보도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 그때는 다른 차들이 나 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볼까요? 자, 지금 보행자 신호 켜졌어요. 사람 건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사람 건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앞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돌려도 돼요. 왜냐? 우회전 차도 보행자 신호 때문에 못 들어오고, 좌회전 차도 못 들어오고, 맞은편에 오는 차는 당연히 못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가장 안전하게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턴할 때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겠지만, 혹여나 내가 유턴을 하는데 내 뒤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있는지, 백미를 한번 쓱 보고 유턴을 하면 훨씬 안전하게 유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 사고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운전하신다면 억울하게 내가 가해자가 되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회전 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시나요? 직진과 좌회전은 신호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회전은 나도 모르게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왜 단속에 걸렸는지 이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40분 만에 20대나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일시정지한 거냐 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황당하죠? 우회전 할 때 어떤 상황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야 하는지와 우회전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알아두면 좋은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는 우회전 신호등은 전용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비보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회전할 때 무조건 정차를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전방의 신호가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돌았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 여기서도 또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냐 녹색불이냐 따라서 서야 된다, 뭐 가도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냐 없냐의 기준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눠지는데요. 자, 내가 이렇게 우회전 할 때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이렇게 일시정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지 보고 서행으로 우회전 진행하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진행했고, 자, 이렇게 마주오는 횡단보도, 내가 우회전 딱 꺾었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녹색불이든 빨간불이든 사람이 없으면,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해도 됩니다. 자, 전방에 녹색불이니까 서행으로 진행하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돌 때 보시면 보행자가 녹색불 신호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행자가 없죠. 좌측 우측 다 훑어봐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는 정지하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단속에 걸릴까요? 바로 일시정지를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단속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시정지의 기준이 뭐냐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일시정지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뭐 1초를 서라, 뭐 3초를 기다렸다 가야 되냐, 뭐 5초를 기다려야 되냐, 뭐 이렇게 시간으로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기준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시정지의 기준은 속도계 미터기가 0을 한번 찍었냐 안 찍었냐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정지의 기준은 바퀴가 완전히 멈췄냐가 되겠죠. 그래서 일시정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걸리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긴 섰는데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서긴 섰어요. 거의 다 섰어요. 속도가 1km, 뭐 2km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섰는데 슬금슬금 굴러가고 있어, 바퀴가. 완전히 딱 안 멈추고. 그러면 이거는 일시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안 멈추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계속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일시정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멈춰라. 완전히 한번 0 찍고 출발. 이게 일시정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빨간불이니까 정지하고, 자, 정지하고 가는 게 좀 어렵죠. 자, 정지하고 습관 들여야 됩니다. 우회전 합니다. 자,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았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있나 없나 확인하고, 보행자 없죠? 진행합니다.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가면 돼요. 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 진행하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이때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갔잖아요. 내 앞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으로 완전히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사람 건너고 있죠. 정지. 자, 저 사람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 사람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자, 빠져나갔죠? 이제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내 앞에 지나갔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횡단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확인하고 건너는 게 이게 FM입니다. 이걸 위반하면 일시정지 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걸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이렇게 건너오면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보행자 지금 지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보행자 다 건너가고 나서 파란 녹색불이라도 서행으로 출발. 여기서 또 보행자의 기준이 뭐냐가 또 논란입니다.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보행자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몰라서 단속에 많이 걸리는데요. 우회전 통과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보행자의 기준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거나 아니면 뭐 손을 든다든지 건너려는 제스처를 할 때 그것은 보행자로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겠죠. 두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주변을 살피고 건너려는 폼이 보일 때 이런 사람도 보행자로 포함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횡단보도에 꽤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다 보행자로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총 3가지, 횡단을 하려고 제스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발을 디딘 사람,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 이렇게 3가지의 유형의 사람들도 보행자로 판단을 하고 일시 정지를 해야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2개만 기억하면 되겠죠. 빨간불에 정지, 보행자가 보이면 정지. 자, 여기서 우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걸린 유형. 자, 빨간불이라서 정차했어요. 어차피 앞에 보행자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보행자 신호 끝나고 보행자 다 건너고 나면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 우회전 진행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단속에 잘 걸리는 유형. 앞차가 섰다가 출발했죠. 그 다음 내 순서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앞차 출발합니다. 내 순서잖아요. 가요. 자, 정지선 있죠. 여기서 정지하고 진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따라서 그대로 우회전 해버리면 바로 단속 6만원짜리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와 나는 다 별개다. 내 뒤에 차가 있으면 그 차도 별개다. 각 차량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진행, 그 다음 차도 왔으면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진행을 해야 전부 다 단속이 안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걸릴 일이 없는데요. 자, 여기서 우회전을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회전 잘하는 방법. 끝에서 끝입니다. 내가 도는 차선에 끝자리에서 돌게 되잖아요. 제일 마지막 차선. 우회전 끝나는데도 이렇게 끝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우회전 방법입니다. 가끔 보면 끝에서 우회전했는데 바로 차선을 가로질러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높아지죠. 자, 녹색불에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자,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죠. 자, 지금 모닝 잘못했어요. 왜? 끝에서 끝으로 돌아 있잖아요, 제가. 이러면 사고 위험 높아집니다. 자, 보행자 지금 다 건넜죠.
출발하겠습니다. 앞차 출발 한번 보고, 자, 같이 따라 출발. 끝에서 끝으로 안 돌고, 저렇게 바깥으로 돌면, 여러모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회전은 끝에서 끝으로 도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은 신호가 없는 한 비보호 우회전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디서? 각 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 첫 번째로 내가 우회전할 때 뒤에서 오는 직진 차량 있죠. 두 번째는 내가 우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온 차량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우회전했을 때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자, 제가 우회전은 끝에서 끝으로 가라 했는데 나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끝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자, 보행자 보이죠? 보행자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정지. 자, 정지는 0이라 했습니다. 속도 0.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자, 보세요. 자, 이제 끝났죠? 건너편 없죠? 출발하는데 끝에서 끝이라 했는데 끝으로 안 가. 자, 이렇게 가. 이렇게. 바로 차선을 바꿔 들어가요. 이러면 물론 뒤에 차가 안 오거나 합류하는 차가 없으면 되지만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좌회전 신호 받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하고 사고 나면 당연히 내 가실이 더 크고 뒤에서 진행하는 직진 차량하고 내가 마주쳐서 사고 나도 내 가실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없는 우회전은 최고 하위 수준의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은 항상 내가 제일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회전은 끝에서 끝, 끝 투 끝. 그리고 우회전할 때 사고율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숄더 체크입니다. 자, 지금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하라 했습니다. 일시 정지, 빨간불에 정지하고 확인하고 출발. 자, 이렇게 우회전 하는데 숄더 체크 하라 했잖아요, 제가. 자, 보세요. 차가 오는지 보시라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직진차 오는지 맞은편에서 좌회전에서 들어온 차 있는지 확인하고 앞을 보고 확인하고 앞을 보고. 왜? 앞에 봐야 되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도리도리 하세요. 도리도리 두 번만 하면 사고 안 납니다. 도리도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그래서 항상 보고를 빠르게 두 번 반복하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진짜 사고 거의 안 납니다. 봤기 때문에. 안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회전 하면 항상 말이 나오는 바로 이 직진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지구차로에서의 이제 시비가 항상 논란인데요. 이런 직진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나는 직진하려고 서 있고 내 뒤차가 우회전하려고 비키라고 빵빵 거릴 때가 있거든요.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절대로 비켜주면 안 됩니다. 이때 뒤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준다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뒷차를 배려하다 위반하면 뒷차 운전자가 벌금을 대신 내주진 않으니까요. 반대로 내가 우회전해야 하는데 앞에 차량이 직진한다고 서 있고 내가 뒤에 있을 때 비키라고 빵빵거리고 경적 울리고 상향등 켜고 그러진 않으시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향등을 여러 번 켜는 행위와 경적을 길게나 또는 많이 울리는 행위는 자칫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 잘하고 도리도리 잘하고 양보하고 기다리면 단속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님들도 잘 지켜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